여러분들의 회생 사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간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개인 회생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절차라는 게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걸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걸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이 채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이 너무 다르고, 심지어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다르고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 담당하는 회생위원이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대리인도 다르잖아요. 대리인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생 사건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대로 흘러간다. 다만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생이 끝이 난다. 요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상담을 통해서 대리인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서류라는 걸 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서류예요.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사실 확인서, 초본, 그런 것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서류라는 걸 주셔야 돼요. 요거는 개인의 재산, 부채, 소득, 추가 생계비와 관련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재직증명서, 애기 아픔 진단서, 애기 학원 다니면은 학원비 영수증 이런 거 2차 서류 때 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하겠죠?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 중지 명령을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 3에서 5일 안으로 금지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나오고, 만약에 이게 기각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지 중지에 재신청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기각 사유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회생위원님한테 전화해본다든가 아니면 담당 변호사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1차 보정이 나올 거고요, 2차 보정이 나올 거고요, 3차 보정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보정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채무자의 어떤 부채 발생 경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대리인 사무실하고 법원하고 약간 싸움이 난 거예요. 싸움이.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의뢰인들의 어떤 니즈에 맞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또 이게 의뢰인들이 또 택도 없는 거를 또 계속 요구를 한다면 안 되겠지만,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의뢰인이 좀 억울한 것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채무자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은 법원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정 안 되면 싸움이라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왜? 우리는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법률적으로 싸움을 하는 싸움꾼들이기 때문에 남의 싸움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는. 그래서 이제 통상은 한 2번 정도 보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보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시 결정이란 걸 합니다. 개시 결정. 법원에서 네 상황 내가 다 파악해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생하면 될 것 같아. 네 변제 계획안도 확인했어. 요거 채권자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게 맞는지. 그게 개시 결정이에요. 그럼 채권자한테 언제 물어보겠어요? 언제 물어봐? 채권자 집회 때 물어보겠죠. 그죠?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를 잡아요. 그러면 온갖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저 새끼가 돈을 안 갚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고, 이건 회생이고 뭐고 그냥 막 이러겠어요? 안 그래요. 저희가 의뢰인들하고 실제로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회생의 고수 프렌즈에 가끔 나오는데, 채권자 집회가 생각보다 되게 평화로워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고 이 변제 계획안에 동의를 한다면, 동의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인가가 나겠죠. 이 인가로서 개인 회생의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계속 열심히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갚고 그 다음에 통상은 36개월일 거고, 서울의 경우는 24개월짜리도 있고, 주식 도박, 코인, 문제가 있고, 아니면 이 청산 가치가 높고 하면 50개월, 60개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50개월, 60개월 막 갚았어. 정해진 변제 기간까지 다 갚았어. 그럼 뭐예요? 그러면 면책 신청을 하셔야죠. 면책 신청을 어떻게 한다? 내가 써내면 된다. 이 면책 신청과 관련된 내용도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저희 카페에도 와보면 양식이 딱 있어. 그거 보시고 하시면 돼요. 혼자 하시면 돼요.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공짜로 해주니까 그냥 저희한테 전화하시면 돼요. 그 이후에 면책 신청서를 넣고 최종 면책 결정이 난 이후에 이 법원은 한국신용점검원에다가 이 연체 기록을, 아니면 회생 진행한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용은 신생아의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생아. 이 신용불량 사유가 없어진 신생아의 상태가 됨으로써 체크카드 계속 쓰고, 신용카드 한도는 높지 않겠지만 쓰시면서 일시변제하고, 그 다음에 적금도 붓고 계속 신용활동을 계속 하시면 1년 만에 850도 가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요 절차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해?
변호사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하신 다음에 1차 서류를 주면 되는 거예요. 개인 신상에 대한 1차 서류를. 그 다음 2차 서류. 그걸 가지고 한 일주일이면 신청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할 때 금지중지 신청 같이 하고 3에서 5일이면 금지중지 나오고 신청서 이후로 한 달이면은 1차 보정이 나오고 1차 보정 이후에 한 달이면 2차 보정이 나오고 2차 보정 확인한 다음에 보통 게시가 나오니까 이 게시까지가 보통 3, 4개월 보시면 돼요. 3, 4개월. 신청하고 게시까지가 3, 4개월. 그 게시 이후에 한 달 뒤에 채권자 집행. 채권자 집행 이후에 한 달 뒤에 인가결정. 그러면은 회생까지 빠르면은 막 5개월. 늦어도 한 6, 7개월 안에는 인가까지 나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그게 또 올 초에 또 회생이면 승계 또 이빨이 돼가지고 한두 달씩 또 밀리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거예요. 뭐 통상적으로는 인가까지 6개월 걸린다 쳐도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인가 나고 빚을 이빨 갚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의 회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면책 이후의 삶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가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확인 좀 해보시고 개인회생의 절차와 각 절차에서 유의해야 되는 점들을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신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